자료형 내용 읽으셨죠? 읽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은 함수 기본적인 제어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고, 컴퓨터 구성 관련해가지고 읽어보셨죠? 그리고 이거 여기서 뭐 갑자기 나오는 뭐 에런 캐시 메모리, L2 캐시 메모리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참고 링크도 걸어 드렸고요. 어, 그러면 일단 뭐 PC 조립 경험 있으면은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겁니다. 그러면 뭐 본체가 컴퓨터 본체 데스크탑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뭐 이런 거 뚜껑 같은 거 나사 같은 거 다 풀고 나서 뚜껑 열어보면 이 옆면에 안쪽에 부품 같은 거 보이죠? 그 안쪽 상황을 가정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거 얘는 뭘까요? 본체를 뜯고 나면은 보이는 거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그러면 메인보드의 역할은 뭘까요? 메인보드가 하는 일 부품의 통합입니다. 부품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때 발품 띄워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걸 램, 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정보 다 구하죠?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부품 사가지고 그 부품을 이 메인보드에다가 조립해가지고 컴퓨터 쓰잖아요. 어, 그런 부품들을 통합하는 게 이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안쪽에 그래픽 카드 같은 거 하나 있을 거고 뭐 이게 배치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그래픽 카드 하나 꽂고 뭐 여기다가 CPU 하나 꽂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 꽂는다고 하겠습니다. 잠깐. 그래픽 카드를 다시 그릴게요. 대략 이 정도. CPU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 중간에는 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램은 이걸로 하죠. 운영체제가 메인보드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OS라고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스, 지금 학원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스랑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 생태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맥북 또는 뭐 아이맥 이런 거 쓰면서 맥 OS 이런 거 있죠. iOS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체제들이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이 하드웨어들 이런 부품들을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얘네들한테 명령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 메인보드에 이제 버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스펠링이 이게 맞나? 아무튼 그 버스를 통해서 뭐 제어 신호나 뭐 입력 신호, 뭐 저장 신호 이런 게 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드디스크라고 했는데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뭘까요? 하드디스크의 역할.
우리가 파일 탐색기 열어 보면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보이잖아요. 내 컴퓨터가 이런 거 보이잖아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요. 이런 게 하드디스크입니다. 역할은 뭐냐면 데이터 저장이죠. 데이터 저장. 근데 그냥 저장이 아니라 영속 저장. 이 0은 뭐냐면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 영자예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저장하는 거죠. 뭐 영구적, 반영구적 할 때 그 영자. 간단하게 말하면 뭐 PC에 게임이나 뭐 포토샵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은 그 전원을 꺼도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제 삭제가 되지 않죠. 나중에 컴퓨터를 다시 켰을 때도 이용할 수가 있죠. 그게 영속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하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뭐 따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얘는 역할이 뭘까요? 얘는 이제 복잡하게 수학적인 연산을 처리합니다. 예전에 컴퓨터는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 연산이 그만큼 뭐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연산은 이 CPU가 다 합니다. 예전에는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이라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라서 말 그대로 진짜 얘가 수학적인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의 경우는 CPU가 먼저 했는데 이 CPU라는 게 그 게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양이 높은 게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CPU의 이용량이 많은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양이 높을수록 처리해야 하는 연산이 복잡해지니까. 그 3차원 입체 게임 있죠? 이런 게임일수록 좀 복잡하고 수식이 길어지고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 3차원의 입체적인 거, 부피를 갖는 오브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식, 그래픽 카드가 없었을 때는 CPU가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는 것까지 CPU가 일을 했고, 그런 복잡한 연산에 특화된 게 그래픽 카드입니다. 뭐 GPU 요거는 개발자 담당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보류해도 돼요. 깍두기로 봐도 되고, 좀 비트코인 같은 거, 요즘에 다시 비트코인 올랐죠? 이런 암호화폐 같은 거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복잡한 연산을 풀면은 내 가상 계좌에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그 복잡한 연산을 GPU가 하는 거예요. CPU가 하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열도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냉각 시설도 필요하고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래서 CPU랑 GPU의 차이. 그러면 CPU의 역할이 연산이라는 건 알겠어요. 연산. 사람으로 따지면 뇌예요, 뇌.
그래서 이 CPU를 뜯어보면 알겠지만 이 CPU에는 이제 이 칩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 위에다가 선풍기 같은 거 달려있는 거, 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팬이 있는 거 붙입니다. 위에다가 파워랑 연결해 놓은 채로. 그래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켜진 거면 얘네가 돌아가서 이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메인보드, 남은 거는 얘밖에 없죠. 이거는 램입니다. 램. 하드디스크가 데이터 저장이고 CPU가 연산을 통한 데이터 처리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램인데 램은 따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 지금 메인보드는 따로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있고 CPU가 있다고 할게요. 음. 어, 좀 한 가지 상황을 좀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사용 중인 컴퓨터에다가 게임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럼 이 게임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롤이라는 게임을 설치했다면 하드디스크로 저장되겠죠? 영속 저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운로드한 이 파일을 처리하는 거는 CPU가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램의 역할은 뭘까요? 우선 단위부터 보자면 이 CPU의 단위는 헤르츠예요. 헤르츠. 초당 연산을 몇 번 하냐 이고 하드디스크는 몇일까요? 단위가 뭐 바이트 단위죠? 테라바이트, 뭐 페타바이트, 기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램은 보통 램도 똑같이 바이트 단위인데 보통 이제 램의 경우는 기가바이트가 최대죠. 기가바이트 8기가, 뭐 12기가. 보통의 데스크탑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좀 32기가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단위만 보면은 램이랑 하드디스크는 비슷한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드디스크는 테라바이트예요. 그리고 램은 기가바이트라고 했을 때 용량의 차이가 있죠. 둘이 1테라바이트가 1000기가니까 1000배 차이 나요. 그러면 용량만 따졌을 때 더 많은 하드디스크가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량 대비 가격은 램이 더 비싸요. 왜 비쌀까요? 비싼 이유.
어차피 저장은 하드디스크가 다 합니다. 다운로드한 모든 데이터가 하드에 들어가요. 그거 처리하는 건 CPU가 하는 거고. 그러면 램은 용량도 적은데 가격은 왜 같은 용량 대비 비쌀까요? 램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면은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 다시. 자, 이게 하드디스크. 이 하드디스크를 분해해보면 좀 입체적으로 그리자면 하드디스크를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안쪽에 이런 디스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여러 겹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에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음,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이런 원판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좀 자성을 띱니다. 자기 디스크예요. 마그네틱. 자기 디스크라고 해요. 자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하드디스크 사면 이 안에 자기 디스크가 있는데, 이 자기 디스크는 이 LP판 같은 거 있죠? LP판처럼 이 바늘이 LP판을 돌아가면은 이 안에 있는 홈을 읽으면서 음악을 재생하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로 얘가 돌아가면서 이 디스크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가 여러 겹 있다 했죠? 이거를 이쪽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 얘가 한 4, 5개 정도 이런 식으로 겹쳐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 바늘 있죠?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디스크 한 판당. 어.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개 이렇게 겹으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자기 디스크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 바늘을 통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이 바늘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올까요? 얘 있죠? 초록색 원이 이 디스크를 돌리게 합니다. 이걸 돌리게 하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전하는 이 속도가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빠른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한다면 이거 도는 이 속도 단위는 RPM입니다. 분당 회전 속도예요. 느리면 안 되겠죠. 이 하드디스크 옆에 램이 있어요.
램이랑 같이 통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메인보드에 얘네들이 다 꽂혀 있다고 했잖아요. 메인보드는 누구의 명령을 받을까요? 명령을 받는 곳. 운영체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운영체제가 메인보드에다 명령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CPU한테 명령을 내리고 CPU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롤을 하려고 했을 때 OS가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내리고 CPU한테 명령을 다시 받았을 때 하드디스크에 있는 롤이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다시 사용자가 게임을 할 수 있게. 근데 램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속도는 CPU 기준으로 CPU가 하드디스크를 본다고 한다면 얘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얘가 느끼는 시간은 2만 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CPU 따로 하드디스크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각자 빠르긴 한데 이 CPU가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느끼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자한테 다시 줘야 하는데 얘가 계속 돌고 있으면 CPU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얘가 아무리 빨리 해도 얘한테는 느려요. CPU가 추구하는 속도만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CPU와 하드디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속도에서. 하드디스크는 기계적입니다. 기계식이에요. 그래서 느린데 램의 경우는 램의 경우는 이 전자식입니다. 전자식. 램도 똑같이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전자식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기계식보다. 그러면 전자식인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램이 CPU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복사해가지고 램에다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진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램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연산을 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려는 게임의 용량이 1기가라고 했을 때 이 1기가 전체가 램에 안 올라가고 필요한 거 여기서 전부 다 떼어놓고 필요한 것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놓은 거를 CPU한테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임에 대한 데이터만 램에 올라갈까요? 아니죠. 램이 용량이 있잖아요. 내가 게임에 대한 필요한 것만 올려놓고 나면 공간이 남겠죠. 그러면 이 남는 공간에다가 뭐 다른 프로그램 올려놓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음,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에서 유튜브 켜놓고 노래를 틀어놨다든가 아니면 뭐 문서 작업하던 거 올려놓는다든가 음, 동시에 여러 개를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멀티 뭐라고 해야 되지? 다중 작업? 다중 작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램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좀 빗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집이 원룸인 거랑 어, 아파트, 그러니까 좀 고급 아파트인 거랑 그 차이인 거죠. 원룸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이미지의 원룸이라고 했을 때 좀 많이 있는 게 못 들어가죠.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아파트는 방의 개수부터가 다르잖아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넓으면 여러 개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 윈도우 운영체제가 대략 2기가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게임 1기가,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가 1기가, 유튜브 얘가 1기가. 근데 램은 4기가요. 그러면 램이 4기가인 것 중에서 이 윈도우 2기가는 반드시 차지하고 있어야겠죠. 파이가 있는데 4조각밖에 없는 파이에서 2기가는 반드시 윈도우한테 할당을 해줘야 우리가 이 PC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남은 파이 2조각 가지고 얘네가 서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한 조각당 1기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남은 세 가지 중 하나는 안 돼야 할 것 같은데 됩니다.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자리가 지금 4칸이라고 했는데 자리가 4칸이라고 하는데 이게 게임을 실행하고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크롬 브라우저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는 영상을 재생하고 있지 않으면 얘는 이제 램에서 빼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크롬 탭에서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롤을 실행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크롬 브라우저가 다시 뒤로 빠집니다. 램에서 빠져요. 이렇게 얘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그 시간이 되게 짧아서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응답 없음 하면서 프로그램 뭐 닫기 또는 뭐 대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버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유는 램의 공간이 모자라서요. 뭐 만약에 화면 전환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를 꺼냈는데 한참 있다가 열린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자리 배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꼴이 잡히니까 그때 캐치돼서 응답 없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램 용량을 늘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원룸에서 투룸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 가능한 만큼 최대한 램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의 용량을 늘린다는 건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라기보다는 이 램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업 시간을 줄이겠다라는 게 더 맞는 거죠. 왜냐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발자라면 다뤄야 하는 장치가 램이에요. 램. 보통 이거를 이제 메모리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주기억 장치인데 여기에는 램뿐만이 아니라 롬도 있지만 이 수업 시간에는 램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int a라고 하는 순간 이 램에 몇 바이트를 쓰는 걸까요? int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선언한 거죠. 자료형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int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여기 읽어보셨죠? 뭐 범위까지는 읽으면 좋은데 크기 이거는 외워야 돼요. 각 자료형별 데이터 타입의 용량 int는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한 순간 4바이트예요. 4바이트 할당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근데 이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시키면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런 코드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코드에 int a는 20이라고 되어 있고 플롯 b라고 해놓고 값은 채워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든 거는 프로그램이 돌면서 이 코드가 실행되니까 변수도 생성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끝나면 사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들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램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크기도 커지면 램을 차지하는 공간을 커지니까 그래서 램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뭔가 하나씩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 프로그램은 느려지거나 최악의 상태에서는 뭐 강제로 꺼지거나 또 정리를 하면서 컨트롤 잘 해야 느려지지 않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윈도우 키 누르고 작업 관리자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게 하나 나오죠. 여기에 보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 백그라운드는 이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윈도우 프로세스도 있고 세부 정보에 있나? 어드민이라고 지금 내가 사용 중인 윈도우 계정에서 CPU를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CPU가 이만큼 일하고 있고 램은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메모리 메모리는 램이에요.
아까 작업 관리자에서 봤던 메모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면 그 윈도우 프로세스 있죠? 얘는 이제 그 윈도우 어, 운영체제로서 그 윈도우를 사용하기 위한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어, 특히 지금 메모리, 램을 차지하는 것들 있죠? 얘네를 조금 많이 차지하는 애들은 그 3D 모델링 할 때 쓰는 거, 모델링 소프트웨어, 어, 카티아? 카티아가 3D 모델링이었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영상 편집 툴 있죠? 그런 것들, 베가스나 이런 거. 얘네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램이 적은 상태에서 이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어, 중간에 얘 프로그램이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장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근데 램이 크면은 저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들어가는 흐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 컴퓨터 구조의 일부분이고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 개발자로서 컴퓨터를 자세하게 뜯어보기 위해서 어, 컴퓨터를 관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큰 그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를 구성하는 것들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